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 경우의 수를 있잖아. 교과서를 한 번씩 이렇게 쭉 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지게끔. 예? 이놈의 확률을 너무 어려워해서. 잠깐만. 경우의 수도 어려운데. 자, 경우의 수 우리가 저번에 다 배웠죠. 응? 자, 스스로 확인하기 봐볼게. 정원재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을 돌린다고 멈췄을 때 발음이 가리키는 음식에 대하여 밥 종류가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김밥하고 비빔밥이 있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면 종류는 뭐뭐 있냐? 쫄면하고, 그렇지, 라면이 있네.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그죠? 이 정도만 나와주셔도 아주 좋은데요. 그죠? 그럼 다 100점 맞겠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10위까지의 수가 각각 적힌 정 12면제 주사위. 이 정 12면제 주사위는 비쌉니다. 비싸다고요? 네, 만들기가 힘들어서. 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한 번 던질 때 윗면이 나오는 수가 쓰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두 가지를 말하시오 그랬어. 오케이? 열린 문제지. 그러니까 1부터 10위까지 해서 뭐 첫 번째 뭐 너희 마음대로 얘기해봐. 홀수가 나오는 거. 두 번째 뭐 소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짝수가 나오는 거. 6 이하의 수가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래서 말한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써라. 아이고, 홀수는 뭐가 되냐? 1, 4, 5, 7, 9, 11이 있고, 소수는 2, 4, 5, 7, 11이 있네. 됐어요? 오케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소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소수는 순수한 숫자. 전 싫어요. 저도요. 약수 홀수가 좋아요. 진짜 저도 싫어요. 영이. 짝수 홀수가 좋다는 건 모든 수를 좋아하는 건데. 아니요, 홀수가 좋아요. 영은 짝수라니 홀수는 아니잖아요. 자, 사건 A 또는 사건 B,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얘 또는 얘지.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 모양 3개, 동물 모양 2개의 이모티콘이 있어. 이모티콘인데 이미티콘이래. 이 중에서 한 개를 고를 때 사람 모양 또는 사람 모양은 3가지, 동물 모양은 2가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5가지. 그러니까 더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미술 동아리 3개, 음악 동아리 4개, 체육 동아리 6개가 있어. 이 중에서 한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때 미술 동아리 또는 체육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 미술 동아리 또는 체육 동아리니까 3 더하기 6이니까 뭐가 되냐? 9. 이해 갔지? 네. 자, 문제 2번 봐보자. 어느 음료수 자판기는 생수 2종류, 이온 음료 3종류, 과일 음료 4종류를 판매한대. 이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를 때 이온 음료 또는 과일 음료, 이온 음료 3종류에 과일 음료 4종류. 그럼 총 7종류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자, 예제 1번 봐볼게. 학생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연수를 1부터 차례대로 말하는데 3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는 수를 말하는데 손뼉을 치는 게임, 이런 게임 많이 했죠.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 3의 배수에서 박수 쳐야 되지. 3의 배수 뭐 있냐? 3, 6, 9, 12, 15, 18, 21, 24, 21, 30 이하지? 30까지. 11의 배수는 뭐 있어? 11, 22. 끝이지? 겹치는 거 있나? 없죠? 그럼 얘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에다가 11, 22. 두 가지를 더하는 거지? 예? 더하는 이유는 뭐 얘 또는 얘니까. 그래서 몇 개야? 12가지. 이해가나요? 그치. 자, 문제 3번 봐볼게요. 여기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에 점 4개가 있어. 이 중에서 이 점 3개를 이어 삼각형을 그리거나 점 4개를 이어 사각형을 그릴 때 그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봐봐.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4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뽑으면 된다고 그랬지? 일직선 위에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개 있냐? 3팩에 4, 3, 2지 4부터 시작해서 3개. 얘랑 얘랑 하면 삼각형 개수는 몇 개 있고 4개가 된다 이 소리네. 선생님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 있겠어? 사각형의 개수는 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이게 점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4팩에 이거지? 그럼 얘는 1개겠네. 그러면 4 플러스 1이겠죠? 또는 글이거나 이거나 또는 이거나니까 합의 법칙 5가지.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여기 봐봐. 우리가 조합에서 n 컨비네이션 이름 뭐하고 똑같냐? n하고 똑같았죠. 예?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n은 무조건 뭐가 되냐? 1이 되는 거야. 예? 4 컨비네이션 4 같은 건 1입니다.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하나도 뭘 안 뽑아. 예? 그것도 뭐가 돼? 한 가지야. 아예 뽑지 않는 거 자체가 한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것도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사각형 헷갈릴까봐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리가 사각형의 개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잖아. 뭐라고 배웠었냐면 세로의 선이 m개 있고 가로의 선이 n개가 있으면 봐봐. n 컨비네이션 2 곱하기 m 컨비네이션 2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왜 4 컨비네이션 4를 썼나요? 점들이 다 4개밖에 없는데 흩어져 있잖아. 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솔직히 말해서 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고. 윤목은 조선시대 놀이기구로 볼록한 오각기둥 모양의 나무 막대의 각 모서리에 1개, 2개, 3개, 4개, 5개의 홈 이런 걸 홈이라고 그러지. 홈을 판 것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윤목 2개를 던질 때 맨 위에 나오는 홈의 개수의 차가 0 또는 4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때 놀랬는데 이 정도를 읽고 나서 이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가 독서량이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해했어요. 자, 봐봅시다. 누가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간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 옆에서 읽어줍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거 큰일 났어. 이 독서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나무 막대 목소리 1개, 2개, 3개, 4개, 5개지. 그럼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라 이 소리지. 여기도 뭐야? 1부터 5까지라 이 소리야. 주사위로 따지면. 홈의 개수의 차가 0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뭐야? 1,1, 2,2, 3,3, 4,4, 5,5 몇 가지 있냐? 5개가 있다 이 소리죠. 4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 1,5 2는 안 되겠지? 3 안 되죠? 5,1밖에 안 되겠네. 맞죠? 여기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얘 또는 A니까 5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되냐? 7가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주사위 문제를 봐. 너무 흔하니까 참나 오각기둥 무등 뭐 이런 걸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했겠죠? 교과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제 사건 A와 사건 B가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동시에 연달아. 이걸 뭐라 그랬지? 곱의 법칙. 수학에서 곱셈이라는 건 교집합의 의미고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자, 다음 문장은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 이거 진짜 엄청난 아이입니다. 이 가우스라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쓰고 이러는 거야. 어? Mathematics is the queen of science. 그랬어.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라고 그랬네. 이 형식이네요. 어?
주어, 동사, 보어. 알고 싶지 알겠어요? 않아요. 네. 어, 이게 명사로 된 보어죠. 여기는 부사구고요. 보고 싶지 않아요. 재밌다. 자, 위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다음 단어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문장.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세 가지지. 여왕, 왕, 엄마.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는 과학, 기술. 두 가지지. 뜬금없네.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곱하니까 몇 가지 돼? 6가지. 엄마. 그죠? 영화 수학 과학이 엄마. 왜 곱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자기가 풀어보는 거는 잘 보고 있죠? 여기는 푸는 게 없는데. 여기는 안 풀어봤어요? 아니 여기 테크놀로지 이거는 푸는 게 아니야. 아, 그랬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산로의 입구에서, 등산로의 입구가 여기 있네. 폭포를 거쳐 정상까지 가. 그럼 입구에서 폭포까지 가는 게 몇 가지냐? 4가지가 있지. 폭포에서 정상까지 가는 게 어떻게 돼? 3가지가 있죠. 거쳐서 가는 거라고 했잖아. 연달아, 곱해, 12가지.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곱해 법칙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봐볼게요. 숫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박스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자연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두 자리니까 박스를 2개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5가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20가지. 곱하는 이유는 뭐지? 동시에 뽑는 거니까. 이해 가셨나요? 그래요.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쉽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액자 3개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다른 3장을 각 액자에 한 장씩 넣으려고 할 때 넣을 수 있는 모든 경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 문제하고 뭔 문제하고 똑같은 줄 알아? 어? 여자 3분이 있어.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여자 3분이 계셔. 어?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들어갈 자릿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가지야. 그럼 여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3가지. 그럼 여2는 2가지. 여3는 1가지지. 이 문제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진이 3장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3자리야. 그런데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3가지. 이거는 2가지. 이건 1가지.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느낌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순열이라고 그래. 이거를 말로 하면 세 자리에 3개가 순서 있게 3 퍼뮤테이션 3. 그래서 얘가 뭐였냐? 3부터 시작해서 3개가 있으니까 얘가 3 팩토리얼이었지. 그 개념이야. 어? 근데 우리가 처음 생각은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네? 알겠어? 잠깐만요. 저 물소리가 왜 저렇게? 뜨거운 물. 가볼게요. 수전이 오래돼가지고 수전을 갈아야겠어. 자, 그 다음 봐보겠습니다. 자, 숫자 0,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럼 32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두 자리수니까 이거 만드는 거지. 32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 그치. 처음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봐. 1이 쓰였어. 그럼 0, 1, 2, 3, 4가 있으면 1이 쓰였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4가지. 또는이지. 그 다음에 2가 쓰였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4가지지. 예? 그 다음에 뭐냐? 3. 3으로 시작했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2보다 작으니까 0하고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냐? 두 가지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네 가지 더하기 네 가지 더하기 두 가지지. 그래서 몇 가지야? 10가지. 이렇게 다 잘 세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확률의 개념이야. 확률은 선생님이 설명들 우리가 다 했으니까 기본적인 설명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확률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그 사건이 일어날 거. 오케이?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걸 확률이라고 그랬어. 확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 모양의 카드가 각각 한 장씩 적힌 4장이 있어.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고를 때 각 모양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똑같아. 왜? 전체가 4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야. 오케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각 눈이 나올 가능성은 같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가 되냐? 6분의 3이겠죠. 네? 주사위는 6가지 중에 짝수는 2, 4, 6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1. 이해갑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사이다 3잔하고 탄산수 2잔으로 복불복 놀이를 하려고 한대. 5잔 중에 3잔을 고를 때 탄산수가 뽑힐 확률, 그럼 어떻게 돼? 5가지 중에 2겠죠? 전체가 5분의 2겠지. 이런 문제 틀리면 머리가 없는 겁니다. 복불복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었나요? 복이 있거나 없다. 네? 알아요. 알고 있나요? 저번에 봤었어요. 지금 학교에서 확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 주머니 A에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에 적힌 공 5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 6개가 들어있습니다. 각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인 확률이지. 여기 그러면 적힌 10, 자, 합이 10일 확률은 뭐가 되냐? 5,5, 4,6. 그치? 이거밖에 없지? 혼자서 6,4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 A 주머니, B 주머니야. 이거 혼자 상상의 나래를 떼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 오케이? A에서 4, B에서 6. A에서 5, B에서 5. 이제 없는 거지? 그 다음에 11은 5, 6이 있네. 맞죠? 그 다음에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자,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되냐? 전체는 A에서 꺼낼 수 있는 게 5가지, B에서 꺼낼 수 있는 게 6가지지. 예?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3가지. 그래서 30분의 3이니까 약분을 해서 뭐가 되냐? 10분의 1. 이렇게 된대, 줄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자. 딸기, 바나나, 수박, 키위의 4종류의 과일 중에서 2종류의 과일을 임의로 골라 섞어서 주스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 4종류의 과일 중에 2종류의 과일을 임의로 골랐지. 4종류에서 2종류를 뽑는 거잖아, 그냥.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전체 가짓수가 어떻게 돼? 4 컨비네이션이겠죠. 왜 컨비네이션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4개 중에서 딸기하고 바나나를 뽑는 거하고 바나나하고 딸기를 뽑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 구별이 없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야. 미팩에 4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돼? 6개지? 자, 이 중에서 얘기해봐봐. 바나나가 들어간 주스. 그럼 여기에 바나나 미리 뽑혔어. 바나나 미리 뽑기지? 그럼 나머지 몇 개에 있어? 3개에서 하나만 뽑으면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3 컨비네이션 이름 뭐가 되냐? 3이죠? 그럼 전체 6분의 3이니까 확률이 뭐가 되냐? 2분의 1. 문제 2번. 이해 갑니까? 이해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갔지. 자, 수학 역량 기르기 봐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음 그림과 같은 길을 무심코 걷고 있어. 각 갈림길에서 양쪽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은 같대. 두 학생에 대해서 준서가 한 말이 옳은지 판단하고 옳지 않으면 그 이유. 여기 봐봐.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은 A, B, C의 세 곳이야. 그럼 C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지? 세 곳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야. 얘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A를 가는 건 몇 가지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A에 도착하려면 여기서 2분의 1이고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A에 도착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야. B를 도착할 확률도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갈림길이 한 번, 두 번 나왔으니까 4분의 1이지. 근데 C를 도착할 확률은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갈림길 한 번이잖아. 2분의 1이란 말이야. 쌤아 이해가? 이거 얘는 미치네요. 그냥 3분의 1이라고 한 거 자체가.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걸 다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이해 갔어? 왜 잘못된 얘가 왜 미친 애인지 알겠죠? 그래요.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확률의 범위는 항상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240쪽에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그랬을 때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뭐라고 그래? 1.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지? 전 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랬어. 100%.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뭐야? 0. 0%지. 얘는 무슨 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랬지? 공사건. 오케이? 자. 어느 사탕 뽑기 기계에 총 100개의 사탕이 들어있어. 이 중에서 포도맛 사탕이 70개, 딸기맛 사탕이 30개야. 이 기계에 동전을 넣고 사탕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고 그랬어.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뭘까? 100분의 뭐가 될까? 70이겠지? 10분의 7이네. 오렌지맛 사탕은 어떻게 되겠어? 0이지. 오렌지맛 사탕이 없으니까. 에? 포도맛 또는 딸기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뭐냐? 1이지. 100%.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다음 그림은 출발점에서 확률이 0인 곳을 따라 갈 때 경로를 표시하고 마지막 빈칸에 확률이 0인 사건을 쓰시고 그랬어. 자, 어떤 사람의 생일이 2월 30일 확률하고 복권에 샀을 때 1등이 당첨된다. 얘가 0이지. 2월달은 28일밖에 없어요. 어떤 달은 5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있는 거고. 복권을 샀을 때 1등에 당첨된 확률은 뭘까? 45 컴비네이션 6분의 1이겠지. 그렇지? 45개 중에서 6개. 저희 45개인지 몰라요.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봅시다. 두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번 비길 확률. 주사위 한 개를 던질 7보다 큰 눈이 확률. 이게 0이겠지? 여기서 어느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칠 확률.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없지? 네? 여기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 뭐가 있을까?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서는 확률은 있죠. 동전이 설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관개토대왕의 얼굴이 나올 그렇지. 이순신 장군인데 우리는. 그렇죠. 똑똑한데요? 근데 해가 서쪽에 뜰 확률은 거울로 보면 있잖아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를 더했을 때 하는 거 이런 얘기하고 지금 뭐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도윤이, 지연이가 저런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 아 진짜 자, 봐볼게. 지금 봤지, 지연아? 완전히 도윤이 정색하면서 내라고 얘기 대답한 거 들었냐? 지연 상처받지 마. 너 왜 지연이한테 상처 줘? 너 왜 또 갑자기 귀가 빨개져? 쓰레기네. 귀 또 빨개졌네, 이 새끼. 이 쓰레기 새끼. 이 얼굴도 빨개졌어. 보자. 조원님에 반한 학생 30명이 태어난 달을 조사했더니
태어난 달이 5월인 학생이 7명이었어. 이 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그 학생이 5월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전체에서 5월 달에 태어난 확률이 30분의 7이잖아. 5월이 아닐 확률을 1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 생각나죠? 그래서 얘는 30분에 뭐가 됩니까? 23. 알겠어요? 야, 너는 왜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겁내 무서워 진짜.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박스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다고. 알겠어? 자,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성공할 확률은 0.85야. 실패할 확률은 어떻게 돼? 1 빼기 0.85겠죠? 0.15.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아, 근데 좀 있으면 월드컵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16강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근데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뭐 생각을 하냐? 축구는 보냐? 안 봐요. 우리나라 골 넣는다면 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하는 선생님이 이 동전 문제가 나오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앞, 뒤, 앞, 뒤 이거 꼭 하라고 그랬어 나. 이거 하라고 그랬다. 동전을 3개 던질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거 꼭 만들어 놓고 하라고 그랬어. 동전을 4개 던지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냐? 나오면 어떡하죠? 나오면 이 동전을 던졌을 때 4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개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지? 네. 16가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하라고 하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넣을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뒷면이 나올 확률. 이 적어도 나왔지.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되냐? 전체에서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니까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 생각나지? 예? 1 빼기 모두 다 앞면은 어떻게 돼?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4분의 3. 이 개념은 반드시 시험 나온다고 했어요. 예? 적어도의 개념은. 알겠습니까? 적어도의 개념은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왜 적어도? 전체의 值을 빼야 되는 건데 그 포인트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찌, 쌍, 찌읒의 자음 4개와 아, 어, 오, 우, 이의 모음 5개가 각각 적힌 한글 카드가 있어. 자음 1개와 모음 1개를 짝지어 글자를 만들 때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는 몇 개냐? 얘가 4개고 얘가 5개지. 동시에 만드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5란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드는 한글이지.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 에?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빼. 그지? 얘를 빼서 만들면 여기 몇 개 있냐? 3개고 얘 몇 개야? 5개지.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냐? 4분의 3이겠네. 얘 갑니까 안 갑니까? 진짜로 갔나요? 네. 진심이에요? 네. 정말이죠? 네. 수학 역량 기르기 봐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36가지야. 어?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 그럼 여기 해봐. 이걸 구할 때는 뭐가 좋아?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이니까 전체에서 10 초과가 될 확률을 빼는 게 더 빠르지. 왜? 10 초과가 될 가지수가 더 적으니까. 그러면 더해서 10 초과. 10 초과라는 건 뭐겠어? 10이라고 12밖에 없잖아. 그럼 더해서 11이 되는 건 5, 6, 6, 5. 어? 12가 되는 건 6, 6밖에 없지? 그럼 1 빼기 36분의 3이네. 됐어요? 1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답이 뭐가 되냐? 12분의 11. 오케이? 누구 말이 더 똑똑해? 지연이가 더 똑똑해. 찬영이는 너무 뭐 나쁜 애는 아닌데
좋은 애도 아니죠? 알겠습니까? 약간 멍청한 거야. 어? 지연이 확실히 여자 지연이네. 지현이가 아니라. 아유 근데 생긴 거 우리 지연이 닮았는데? 근데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봅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이건 뭐였냐?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며 6개 대륙의 인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70억 명인데 이걸 확률적으로 나타냈다 이 소리지. 아시아가 엄청 제일 많네.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 중국 때문이죠. 러시아라뇨. 러시아. 중국입니다. 알겠어요? 러시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러시아.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뭐 엄청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하고 인도예요. 러시아요? 러시아는 10위권 안에 있나? 땅덩어리 넓잖아요. 땅덩어리만 넓지만 뭐 다 사람 그거랑 상관없잖아. 중국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러시아는 왜 나오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이 100명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 사람이 북아메리카인. 북아메리카인은 뭐가 돼? 10분의 100분의 5겠네. 남아메리카인 100분의 9지. 아메리카인 100분의 60이잖아. 그러니까 60%가 아시아인이야. 알겠어? 아시아인이 대동단결하면 얘들은 다 그건데 이 유럽에 요 애들한테 아시아 애들이 다 옛날에 식민지 생활하고 아프리카 애들 다 식민지 생활하고 너무 슬프지 않냐? 그 사람이 아메리카인 확률이 60%예요? 아니지 않아요? 왜 60%지? 아시아랑 아메리카랑 같나? 아시아인 확률 100분의 60. 아, 글쎄. 아니, 다시 봐봐요. 다시 보세요. 아시아가 아니었구나. 아메리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시아인 줄 알았어. 아, 얘는 100분의 5에 100분의 9지. 아메리카인 확률은 어떻게 되냐? 야, 오바마 아시아. 100분의 5에다가 100분의 9를 더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왜 더해주냐? 합의 법칙이니까 더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선생님이 이건 아시아를 읽었네. 미안해. 나는 아메리카인이야. 안녕. 난 아메리카에서 왔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사건 A 또는 사건 B니까 그걸 어떻게 해줘야? 더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전체 가지수는 36가지죠.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일 확률. 그럼 4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1,3, 2,2, 3,1이지? 5일 확률은 어떻게 돼? 5일 가지수는 1,4, 2,3, 3,2, 4,1이네. 그러면 36분의 이거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이거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36분의 7. 더해지는 이유는 뭐야? 또는이니까. 얘들아, 얘하고 그냥 뭐 4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3이고 5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4니까 이렇게 해서 36분의 7. 얘나 똑같은 거지. 어? 알았어? 또 그런 거 물어볼까봐 그래. 또 선생님 또 걔를 엄청나게 멍청한 표정으로 보잖아. 응? 오른쪽 달력에서 하루를 임의로 택하여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했어. 착한 학생이네요. 그죠? 의지 같은데. 자, 봐봅시다. 씨발. 그럼 11호는 전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30일이 있죠. 택한 날짜가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는 여기 몇 개 있냐? 4, 8, 12, 16, 20, 24, 28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소수일 확률은 어떻게 돼? 소수? 2, 4, 3, 5, 5, 7, 11, 13, 17, 19, 23,
27, 29가 있네. 오케이? 네. 몇 가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해갑니까? 27 아니지 않아요? 27이 왜? 27 아니죠. 글쎄는 30분에 17.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알고 있죠? 소수 쓸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씨발. 자, 봐봐. 다음 표는 세원이네 학교 학생 50명의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 결과야. 이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행동 유형의 안정형은 50분의 16이고 신중형 50분의 8이네. 또는이니까 더해줬대 이 소리지. 50분의 24. 꼭 답을 쓸 때는 뭐 해준다? 약분 25분의 12. 이해갑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된다 이 소리지. 자, 어느 민속 축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3종류와 탈춤 2종류를 공연한대. 현수는 이 중에서 인류 문화유산과 탈춤을 각각 한 개씩 임의로 택하려고 한다. 그럼 전체 가르치수는 3 곱하기니까 6가지죠. 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6가지. 농악과 봉사탈춤. 농악 택하고 봉사탈춤을 택하는 건 한 가지지. 그 확률은 뭐가 되냐? 6분의 1이야. 여기서 농악 택하고요. 봉사탈춤 택해서 6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 왜 동시에 택하니까 농악을,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달리 얘기하면 농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확률이 3분의 1이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탈춤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봉사탈춤을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중에 한 가지지. 얘랑은 동시에 나니까 곱하면 또 뭐가 되냐? 6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야. 선생님 이해가? 요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겠어요. 곱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처음에 6분의 1이라고 한 게 뭐겠어? 이게 6개가 나온 게 뭐야? 농악, 자봐, 이런 거야. 개념 자체가 농악, 봉산, 강령, 그 다음에 택견, 그 다음에 봉산, 강령, 그 다음에 판소리, 봉산, 강령. 이거에서 이게 총 가지수가 몇 가지냐? 6가지 중에 농악과 봉살탈춤, 이게 한 가지니까 6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온 거고, 우리가 고배 법칙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확률에서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에서 농악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탈춤에서 봉살탈춤이 나온 건 2분의 1인데 동시에 택하는 거니까 곱해서 6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하게 더 고배 법칙 이해가 갈 거야. 알겠죠? 자, 그래요. 자, 노란 공 3개하고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노란 공 4개하고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 B가 있어. 봐봐. 두 상자에서 각각 공을 1개 임의로 꺼낼 때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이랑요. 그럼 여기 A 상자에서도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뭐냐? 8분의 노란 공이니까 3이네. A 상자. B 상자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뭐냐? 7분의 4, 3이니까 노란 공 4지? 동시니까 곱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4, 1은 4, 4, 2, 8이니까 2, 7에 14분의 3. 이해 갔죠? 이해 갔지?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A 상자와 B 상자의 공을 각각 꺼내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그래서 선생님 맨 전에 이런 얘기 한 거 생각나지? 곱셈 정리에는 뭐가 있었다고? 무슨 사건하고 무슨 사건이 있어? 독립사건하고 뭐? 종속사건이 있었어. 독립사건은 뭐하고 연결이 됐다고 그랬냐? 복원 추출. 원상태로 복원하는, 꺼내서 다시 넣었다. 이런 게 독립사건이었고, 종속사건은 뭐였어? 복원 추출. 꺼낸 다음에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A 상자와 B 상자 공을 꺼내는 사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독립사건인 거야. 각각의 그냥 독립적, 얘 독립적이고 얘 독립적. 그래서 곱했다 이 소리고. 동속사건은 뭐냐? 앞 사건이 일어나서 뒷사건에 영향을 줘.
에? 하지만 이것도 무슨 사건이야? 무슨 정리야? 곱셈 정리야.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지선다형 문화 두 개가 있어.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있는데 오지선다형 1, 2, 3, 4, 5. 여러분들은 중에 이제 이런 엄청난 확률을 뚫어내서 두 문제를 다 찍어서 맞는 애도 있죠. 두 문항을 모두 맞출 확률은 뭐가 되냐? 1번 문제 맞췄어. 5분의 1이지. 2번 문제를 맞출 확률은 뭐야? 5분의 1이네. 25분의 1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해 갔어? 왜 곱했냐? 연달아 푸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각 사건이 서로 1번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2번 문제를 맞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심리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잖아. 1번 문제 맞추면 기분이 좋아서 2번 문제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 수학에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문항을 모두 틀릴 확률은 뭐겠어? 전체에서 두 문항을 모두 아니지. 이건 병신 같은 소리죠. 이거 적어도 한 문제 맞추는 거고. 두 문항을 모두 틀릴 확률. 1번 문제 틀려. 5분의 4지? 2번 문제도 틀려. 5분의 4야. 25분의 뭐가 되냐? 16이죠? 여러분 혹시나 해서 그래. 3번에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적어도 한 문제는 맞을 확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에서 모두 다 틀릴 확률을 빼줘야 된다 이 소리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맞을 확률은. 선생님 이해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지. 이해 갔죠?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봐볼게. 당첨제비 3개를 포함하여. 이거 선생님 항상 이렇게 당첨제비 3개가 있고 깡이 그럼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어. 모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통이 있어. 이 통에서 민호가 먼저 한 개의 제비를 임의로 뽑아 확인하고 다시 봐봐. 다시, 그렇지. 보고 추출이지. 그럼 유나가 한 개의 제비를 뽑는다고 해. 미나와 유나가 모두 당첨제가 여기봐. 민호와 유나고 얘는 다시 넣으니까 무슨 추출이다?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을 꽉 하세요. 민호가 당첨제비 뽑힐 확률은 뭐야? 10분의 3이지. 그럼 유나도 복원 추출이니까 뽑을 확률은 뭐야? 10분의 3이겠죠? 연달아 뽑아서 곱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되냐? 100분의 9야. 그런데 만약 이렇게 물어보자. 이 문제가 비복원으로 나왔어. 민호가 임의로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고 윤하고 뽑았어. 둘 다 당첨될 확률은. 민호가 당첨될 확률은 뭐였지? 10분의 3이지. 그러면 얘들아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 얘를 지워. 에? 비복원이니까. 그럼 윤하가 뽑힐 확률은 뭘까? 9분의 2지.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뽑으면 얘는 확률이 뭐가 되냐? 15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야.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 이 소리야. 이 사건을 뭐? 종속사건. 민호가 한 일 때문에 윤하의 확률이 영향을 끼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이해 가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쉬세요. 한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